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시죠? 오늘은 여러분하고 어제에 이어서 소멸시효 관련되는 부분을 조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례형으로 나온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또 판례가 전형적으로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인데,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기의 소멸시효, 상법의 상사시효를 정할 수 있는 시기냐에 따라 가지고 따진다 그랬죠. 그 전형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변시 3회 2014년 나왔던 문제입니다. A 회사는 비영리법인이죠. A 회사는 이미 A는 회사이기 때문에 일반 당사자가 이미 상인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상사시효 적용된다는 걸 전제를 깔 수 있습니다. 보조상이라든지 뭐 당연상 일반적 상행이 그죠? 적용될 때 어쨌거나 비법인과 비법인 소유의 부동산에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2004년 3월 15일에 그 이행으로써 비법인에게 돈을 먼저 줬네요. 매매 대금 2억 원을 먼저 지급했습니다. 그 후에 비법인을 대표해서 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던 대표가 있었단 말이죠. 그 대표 갑이 있었는데 이 갑이 선임에 관한 비법인의 이사의 결의가 부존재하다는 것으로 언제 2005년 3월 5일 날 법원에서 확정되니까 선임이 잘못됐다는 것을 확정되면 어떻게 돼요?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갑이 대표이사 갑이 한 것이 자격이 없는 자가 한 것으로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 그 당시에 밀렸던 자들은 어떻게 보호할 거냐가 바로 이게 핵심인 것이죠. 여기에 이제 등기 부분 문제도 같이 함께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아직 부동산을 인도받지 못했기 때문에 A에서는 2010년 6월 30일에 매매가 무효되었음을 이유로 민법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서 이미 지급했던 매매 대금에 대해서 반환 청구했다. 이게 뭐예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이죠. 다시 말하면 회사가 매매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상행의 일환을 했단 말이죠. 그럼 이런 상행위로 일한 행위를 했는데 이를 통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될 거냐? 이걸 물어보는 것이죠. 이것도 물론 따져봐야 되겠죠. 실익이 있느냐 없느냐. 근데 이미 우리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에 대해서는 판례가 얘기해 준 걸 그대로 우리는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기준으로 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멸시효 정한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시효 판례가 나오면 그 개별적으로 그 내용을 그냥 알아둬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거는 어, 실익이 있다고 한 판례다. 이거는 실익이 없다고 한 판례다라고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런 판례가 최근에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체킹하고 챙겨둬야 되는 부분입니다. 가보시면 이제 그림을 한번 본다면 이런 것이죠. 비영리법인이고요. 갑 대표가 있는데 A 회사가 이제 건물을 매수하려고 했던 거죠.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매매 대금을 2억 원을 먼저 지급을 했네요. 지급을 했습니다. 그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급하고 난 다음에 2005년 3월 15일에 갑 대표 선임이 이사회 결의 부존재 확정이 판결됐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돼버렸죠. 이렇게 되면 이 매매대금 2억 원 지급했던 것이 어떻게 됩니까? 매매 계약 체결했던 그 자체도 뭐가 돼요? 권한 없는 자가 한 것이 되는 거죠. 결국 권한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무효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되면 A 회사는 불법 원인으로 그저 뭐야 원인 법적 원인 없이 돈이 간 거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매매 대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생긴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우리 여기서 쟁점이 될 만한 것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죠. 이거는 사실은 이행기가 없는 채권입니다. 이행기가 없는 채권이기 때문에 언제부터 지체 책임이 되느냐가 또 문제되는 부분이니까
부수적 논점으로 생각해줘야 됩니다. 이럴 때 이행기가 없는 채권은 언제부터 지체 책임이죠, 여러분? 민법에 배우셨죠? 이행 통과하는 순간부터 지체 책임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성격도 여러분이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권한 없는 자와의 한 계약은 무효이다. 그리고 매매 대금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이행기 채권, 이행기 없는 채권이기 때문에 이행 청구하는 순간 지체 책임이 발생한다. 이런 것까지 우리 판례가 정리를 해줬기 때문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A 회사는요 과실이 없는 경우, 그럼 과실이 없는 경우에 이런 쟁점이 될 수 있어요. 객관적으로 청구권의 발생을 알 수 있게 된 때로부터 소멸시효 되느냐, 이 소멸시효 문제거든요.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청구권의 발생을 알 수 있게 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따져봤더니 상거래인데 이 상거래 민법에 비보다 짧게 5년으로 정하는데 실익이 있느냐를 따져봤더니 실익이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A 측에서, B법인 측에서 지금 잘못되어서 무효가 된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여기서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만약에 소멸시효를 짧게 준다면 B법인을 너무 과하게 보호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짧게 굳이 해서 A 회사가 받아야 될 돈,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짧게 끝나게 하는 것은 그런 실익은 지금 없어요, 사실은. 다시 말해서 B법인을 너무 보호해주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래서 상거래 신속에 대한 어떤 취지가 여기는 없다는 거죠. 그런 취지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민사시효 10년이 적용돼서 A 회사는 B법인에게 10년 안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실익을 따져보는 거겠죠. 따져서 판례가 해결하고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문제를 한번 풀어본다면, 니은으로 한번 가볼게요. 소멸시효는 당해 청구권이 성립한 때로부터 진행하고 원칙대로 권리의 존재나 발생하지 못하더라도 소멸시효 진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것이므로 비범의 이사의 결의가 부존재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A 회사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처럼 이 법의 내부적인 법률 관계가 개입돼 있죠. A 회사가 그 권리의 발생 여부를 객관적으로 알기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지금 무효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사회 결의가 있었는지 아닌지 알 수 없잖아요, 그죠?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 소멸시효가 진행돼 버리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A 회사가 과시 없이 일하지 못한 경우죠. 이런 경우에도 청구권이 애초에 처음부터 성립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돼 버렸다면 이건 너무 가혹합니다. 알겠죠? 이건 아닙니다. 청구권 성립할 때로부터가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을 때부터, 알 때, 이행 청구할 때부터가 된다는 것이 어쨌거나 니은번은 틀렸습니다. 그런 걸 여러분 전제를 해두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디귿번도 이미 했죠. A 회사의 B법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다. 그래서 B법인은 이행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 책임을 바로 지게 된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판례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위사항과 같이 상행위에 해당하는 부동산 매매 계약의 무효를 이유로 한 매매 대금 상당의 반환 청구를 하는 경우에 이 표현을 씁니다. 판례가. 항상 보시면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와 요거죠. 여부를 갖고 따진다는 거죠.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으면 상사시효, 그렇지 않으면 민사시효로 가겠다는 거죠. 무관하게 상법 64조가 정한 소멸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이런 거죠. 이해됐죠? 그렇게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한번 쭉 살펴보시면 판례 내용들을 여러분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했던 미음번도 객관적으로 청구권의 발생을 알 수가 있게 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이 표현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한번 7번 한번 더 풀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7번.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것은 옳은 것은 나오잖아요. 그죠?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걸 아시겠죠? 아셔야 됩니다.
판례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걸 알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판례가 해놓은 것만 확인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장에서 그걸 실익을 판단할 수 없어요. 일단 알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기업권, 가맹업자 나오죠. 상인이죠. 그 다음에 주식회사 가맹계약상 근거 없이라는 항목으로 매장 매출 일정 비율에 대한 금액을 가맹상인을에게 청구해서 지급받은 것은 부당이득이죠. 가맹업자가 가맹상에게 어떤 근거 없이 수수료를 받았다는 것은 법적 원인 없이 받은 부당이득에 해당되는 거죠. 이에 관해서 가맹상이 가맹업자에게 요구하는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몇 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냐, 상사소멸시효냐 아니냐 문제인데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거는 상행위와 연결되는 부분으로서 단기 해결돼야 될 실익이 있다고 보는 판례가 되는 것이죠. 니은번은 조금 전에 봤던 그 사안에 대한 판례이기 때문에 늘 기억해 두시면 돼요. 틀린 겁니다. 이거는요. 주식의 의료법인이 매도인과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하고 지급했지만 대표자 선임의 이사에게 불존지했다. 매매 계약이 무효됐다. 어떻게 한다 그랬죠? 실익이 없다 그랬죠? 5년 상사 아니고 10년이 들어갔다. 이런 것들은 이제 아니까 바로바로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리을번 한번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주식회사에 있어서 배당 가능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익 배당이 이루어졌다. 우리가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위법 배당이라고 하거든요. 이 위법 배당입니다. 위법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가 주주로부터 위법 배당금 회수하기 위해서 생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이거 뭘로 봅니까? 이거 상행위로 볼 수 있나요? 보조적 상행위로 볼 수 있나요? 아니에요. 판례는요, 보조적 상행위도 아니고 기본적 상행위도 아닌 걸로 봤어요. 영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영업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라고 봤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배당 가능이 이게 없는 유업 배당은 영업으로도 아니고 그렇죠? 영업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이거는 남은 돈을 갖다 나눠주느냐 말하느냐 이 문제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상사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민법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맞는 말입니다. 되겠죠? 위법 배당, 보조적 상행위도 아니고 기본적 상행위도 아니다. 그거 하나 알아두는 거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몇 년?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상사시효 적용되지 않는다. 이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미음범도 한번 풀어보시면 됩니다. 좀 미음분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나머지 기억번, 미음번 다 이렇게 해설을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익배당이나 요 니을번 해설 한번 다시 한번 봐보세요. 이익배당이나 중간배당은 회사가 획득한 이익을 내부적으로 주주에게 분배하는 행위로서 회사가 영업으로 또는 영업을 위하여 기본적 상행위 또는 보조 상행위가 아니다고 분명히 판례가 말했죠. 그렇죠? 상행위는 채권이 아니에요. 이건 알겠죠? 따질 것도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7번 문제까지 소멸시효를 풀어봤어요. 이제 상행위와 관련해서 소멸시효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다른 문제로 또 내일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